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고작 50센트의 칩이 6천억 달러 규모의 칩 산업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최근 9to5 맥 등 외신들이 웨이 저자 TSMC CEO의 발언을 다뤘습니다. 그 핵심은 단가가 고작 50센트에서 10달러 사이의 칩 부족 사태가 심각해서 이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기술 심포지엄에서 한 발언입니다. 웨이 저자는 현재 레거시 칩 공장에서 칩을 생산하는 수준으로는 저가 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공장을 더 건설해야 한다는 게 내용의 핵심입니다. 특히 그는 그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은 현재 5년 전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은 전력 관리 칩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습니다. 웨이 저자 CEO는 그러면서 EUV 장비 업체인 ASML 사정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웨이 저자는 ASML이 그 레거시 공정에서 만드는 EUV용 10달러짜리 칩 획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천억 원 규모의 EUV 장비를 만드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 사실 이런 지적은 그간 많았는데요.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웨이 저자 TSMC CEO가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그 모든 제품에 사용되는 저가 칩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런 50센트 안팎의 일반 칩 부족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 있음을 반도체 칩 생산이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.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CPU와 GPU 등 고가 칩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드라이버와 전원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훨씬 더 일상적인 칩이 문제라는 뜻입니다. 애플의 팀쿡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. 팀쿡은 저가 칩 공급 제약으로 레거시 칩이죠. 레거시 공정 칩 공급 제약으로 인해서 애플이 1분기 2분기 동안에만 1분기 한 분기 동안에만 60억 달러, 많게는 8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었습니다. 최근 한 보고서는 애플이 7개의 칩 카테고리에 걸쳐서 부족 현상을 겪었고 그중 4개 칩 같은 경우는 2022년 올해 내내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사실 그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칩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환경 고효율이란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. 디지털 TV만 해도 전력 관리 칩인 PMIC를 사용하면 소비 전력의 30%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이 스마트폰으로 설명을 하면 휴대폰을 구동하는 것과 화면 카메라 등을 구동하는 배터리는 다 다릅니다. 전력용 반도체 칩을 써서 전원을 분배하고 때로는 증폭시켜 사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가 중요합니다. 이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심장에 비유되기도 하는데요. 이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공급하듯이 전자기기 각 부분에 필요한 전력을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공급하도록 관리하는 기능을 합니다. 그런데 사람 심장 같은 경우는 하나인 것과 다르게 그 PMIC는 저사양 스마트폰엔 서너 개, 고성능 폰에는 10여 개 이상이 들어갑니다. 전자기기 성능이 올라갈수록 PMIC 개수도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. 이 아날로그 칩의 중요성은 삼성의 그 M&A 가능 목록 리스트에도 잘 드러나는데요. 흔히 삼성의 유력 M&A 대상으로 꼽히는 기업들을 보면 그 아날로그 기업들이 많습니다.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NXP,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일본 르네사스, 독일 인피니온, ST 마이크로 등이 다 그런 업체들이죠. 이 통상 시스템 반도체는 크게 보면 마이크로 컴포넌트, 아날로그 반도체, 로직 반도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가운데 그 NXP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업체입니다. PC로 치면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장치인 CPU에 비견할 수 있는 게 자동차의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NXP를 비롯해서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, 르네사스, 인피니온 등은 다 아날로그 반도체 범주에 속합니다.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열, 빛, 소리, 온도, 습도, 움직임 등 자연계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거나 그 반대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. 쉽게 보면 각종 센서, 무선 신호칩, 전력 관리 칩 등이 대표적인 아날로그 칩인데요. 이 삼성과 링크된 업체들이 다 아날로그 칩 업체일 만큼 아날로그 반도체의 위상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지난 1930년 설립된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가 90년이 넘었습니다. 기업 가치도 계속 올라서 한 1,70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데요. 흔히 인텔, AMD 등 정교한
디지털 칩 제조사들이 대부분 주목을 받지만 한 개에 몇 달러씩 하는 아날로그 칩의 부족은 수백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의 공급망을 지탱하는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실제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 중 60%가 아날로그 칩입니다. 그리고 전기차, 자율주행차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반도체가 아날로그 반도체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저가 칩들은 8인치 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TSMC와 같은 파운드리들이 팹을 8인치용 반도체 장비로 채울 수 있어야 이 팹 건설이 가능해집니다. 그런데 이런 장비를 만들어줘야 하는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, 램 리서치와 같은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이 8인치 장비의 수주 가격을 12인치 장비보다 더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성능이 12인치 장비보다 더 떨어지는 그 8인치 장비를 만들어 주는데 파운드리에 더 많은 돈을 장비 회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. 이런 이유는 이미 장비 회사의 모든 설비들이 12인치 장비를 만드는데 최적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 결과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12인치 장비보다 더 못한 성능이 떨어지는 그 8인치 장비를 더 비싼 돈을 주고 들여놔야 합니다. 그 결과 칩 제작업체인 파운드리로서는 그 채산성을 맞출 수 없게 됩니다. 이 8인치 팹을 쓰는 이유는 12인치 팹보다 원가가 싸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애초부터 새로 8인치 팹을 만드는 게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. 더구나 과거 같으면 그 8인치 팹에서 만들던 칩이 이제는 그 12인치 팹으로 점점 넘어오고 있습니다. 12인치 팹 중에서도 그 많이 노후화된 팹,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많이 떨어진 팹, 이제 너무 노후화돼서 다른 최신 칩을 만들기 어려워진 12인치 팹에서는 이 과거 8인치 팹에서 만들던 칩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집니다. 특히 요즘에는 그 8인치 팹에서 만들던 칩의 12인치 팹으로 이동도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에 있습니다. 왜냐하면 칩의 성능이 점점 고성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이유로 이 8인치 팹에 대한 신규 투자가 더 어렵습니다. 오늘은 그 웨이 저자 CEO 발언을 계기로 싼 칩이, 저렴한 칩이 반도체 산업을 뒤흔드는 현상을 한번 짚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